서울 외곽 한적한 주택가에 자리한 작은 지점 은행. 오전 9시 30분. 아직 개점 전이라 고요한 실내에는 청소복을 입은 한 여성이 바닥을 정성스럽게 닦고 있었습니다. 42살의 한지윤. 그녀는 언뜻 보기에 평범한 청소 용역 직원처럼 보였죠. 하지만 자세히 관찰해보면 그녀의 움직임은 남달랐습니다. 걸레질을 하면서도 입구와 창문, 비상구를 번갈아 확인하는 시선, 그리고 무의식 중에 주변 구조물들의 위치를 파악하는 습관까지. 매일 반복되는 청소 작업이지만 지윤에게는 하나하나가 의미 있는 행동이었어요. 언니,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이은비가 직원 전용 출입구로 들어오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25살의 신입 은행원인 이은비는 아직 사회 초년생다운 어색함이 묻어났어요. 매일 아침마다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했고 실수할까봐 전전긍긍하는 표정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지우는 그런 이은비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개점 전에 마무리하려고요. 은비 씨는 오늘 새벽 근무였죠? 많이 피곤하지 않나요? 맞아요. 아직 적응이 안 돼서 긴장되네요. 어제도 실수할 뻔했거든요. 고객 응대할 때 말이 꼬여서 진짜 당황했어요. 지우는 이은비를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 나이에 자신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20대 중반이면 이미 특임단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으며 조국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시절이었죠. 새벽 5시에 일어나 체력 단련을 하고 각종 무기 훈련과 전술 교육을 받았던 그 치열했던 나날들. 생과 사를 넘나드는 실전 훈련, 극한 상황에서의 정신력 단련까지. 하지만 지금은 그런 과거를 아무도 모르는 평범한 청소 직원일 뿐입니다. 괜찮아요.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처음엔 누구나 그런 법이니까. 저도 처음 직장 생활할 때 얼마나 긴장했는지 몰라요. 지윤이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시계는 10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곧 개점 시간이 되었습니다. 몇 명의 고객들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지윤은 청소 도구를 정리하며 구석진 곳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은비는 고객 응대 준비를 마치고 긴장된 표정으로 서 있었고 다른 직원들도 각자 자리에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찾아오는 고객들로 은행 안은 서서히 활기를 띠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지윤만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청소를 하는 척하면서도 계속해서 주변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입구 쪽 상황, 창문 너머 거리 풍경, 그리고 은행 내부의 모든 동선까지. 이것은 그냥 습관이 아니라 몸에 배인 전투 본능이었죠. 위험 요소는 없는지, 대피 경로는 확보되어 있는지, 혹시 수상한 사람은 없는지. 지윤의 눈은 쉬지 않고 모든 것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언제든 돌발 상황에 대비하는 것. 이것이 특임단 출신의 본능이었어요. 손들어. 움직이면 죽는다. 갑작스러운 고함 소리와 함께 마스크를 쓴 3명의 남자가 은행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앞장선 40대 후반의 남자, 조봉식이 소총 모형을 들고 위협적으로 소리쳤어요. 그 뒤로 2명의 부하들이 각각 흉기를 들고 따라 들어왔습니다. 조봉식의 얼굴에는 오랜 시간 범죄 생활로 굳어진 잔혹함이 배어 있었고 그의 눈빛은 광기에 가까웠습니다. 수차례 전과가 있는 그는 이미 잃을 것이 없는 상태였고 그래서 더욱 위험했어요. 아! 이은비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고 고객들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순식간에 평온했던 은행 내부는 아비규환이 되었죠. 아이를 안고 있던 젊은 엄마는 아이를 보호하려 몸을 구부렸고 나이든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지팡이를 놓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떨며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금고 비밀번호 대라. 어서. 시간 없어. 조봉식이 카운터 너머로 뛰어넘으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은행장은 출장 중이었고 대리 권한을 가진 직원도 없었어요. 이런 상황은 조봉식이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자 분노가 치솟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비밀번호를 모릅니다. 지점장님만 아시는데 오늘 출장이라서 정말 모릅니다. 한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미 창백해져 있었고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모른다고? 그럼 이 계집을 어떻게 할까? 조봉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의 계획이 어긋나자 분노가 치솟았어요. 예상과 다른 상황에 당황한 그는 더욱 난폭해졌습니다. 조봉식이 이은비를 거칠게 끌어냈습니다. 겁에 질린 이은비는 눈물을 흘리며 몸을 떨었어요. 조봉식은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이은비의 블라우스 깃을 붙잡았습니다. 그의 손길은 거칠고 위협적이었고 이은비는 공포에 질려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었어요. 예쁜 아가씨네. 비밀번호 말하지 않으면 이 아가씨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옷부터 벗겨볼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협박해볼까? 그 순간 구석에서 청소를 하던 지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청소 도구함 쪽으로 몸을 옮겼어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윤의 심장박동은 오히려 안정되었고 호흡은 깊어졌습니다. 이것은 위기 상황에서 나타나는 특임 단원의 생리적 반응이었죠.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서 모든 감각이 예민해지고 판단력은 오히려 더욱 명확해졌어요. 바닥에 엎드린 한 고객이 몰래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도착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고 지금 당장은 아무도 이은비를 구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죠. 3장. 조봉식이 이은비의 블라우스를 거칠게 잡아당기려는 그 순간 지윤의 손이 청소 도구함 깊숙한 곳에 닿았습니다. 그녀는 접이식 전술봉과 특수 장갑을 조용히 꺼냈어요. 동시에 손목에 찬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디지털 시계 같았지만 사실 그것은 위치 추적이 가능한 특수 장비였죠. 지윤은 평범한 생활을 하면서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최소한의 장비만은 항상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특임단 출신으로서의 본능적인 준비였어요. 안 돼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이은비의 절규가 은행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조봉식은 더욱 흥분한 표정으로 그녀를 위협했어요. 그의 거친 손이 이은비의 어깨를 붙잡았고 이은비는 공포에 질린 채 몸을 떨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조용히 해. 내가 순순히 하면 다치지 않을 텐데. 아니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특히 저기 아이 안고 있는 아줌마는 어떻게 될까? 조봉식의 협박은 점점 더 구체적이고 위협적이 되어갔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고객들도 그의 말을 듣고 더욱 공포에 떨기 시작했어요. 아이를 안고 있던 젊은 엄마는 아이를 더욱 꽉 끌어안았고 할아버지는 가슴을 움켜쥐며 힘들어했습니다. 바로 그때 지윤이 움직였습니다. 청소복을 입은 중년 여성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민첩함으로 조봉식의 뒤로 접근했어요. 그녀의 발걸음은 고양이처럼 조용했고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몸에 밴 은밀 기동술은 여전히 완벽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그 기술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어요. 20여 년 전 지윤은
707 특임단에서 인간병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군 최초로 투스타 사단장 후보에까지 오른 그녀였지만 어떤 개인적인 이유로 군을 떠나 지금은 이렇게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 그녀의 본능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근육의 기억, 반사신경, 그리고 전술적 사고 모든 것이 순식간에 되살아났죠. 마치 잠들어 있던 맹수가 깨어나는 것처럼 말이에요. 아무도 다치지 않게 해주겠다. 반드시. 지훈이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조봉식의 바로 뒤까지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전술봉을 펼치며 동시에 조봉식의 오른쪽 손목을 정확히 겨냥했어요. 707 특임단에서 배운 제압술의 기본은 상대방이 무기를 놓게 만드는 것이었죠. 가장 빠르고 확실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프로의 자세였어요. 다른 고객들은 여전히 바닥에 엎드려 있었고 조봉식의 부하 둘은 입구와 창문 쪽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뒤에서 접근하는 지훈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지훈의 은밀 접근 실력은 과거 특임단에서도 최고 수준이었으니까요. 그녀는 마치 그림자처럼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목표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작전 시작합니다. 지훈이 조용히 중얼거리며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오른손이 번개처럼 뻗어나가 조봉식의 손목을 정확히 붙잡았어요. 동시에 왼손으로는 그의 팔꿈치 관절을 역방향으로 꺾었습니다. 특임단에서 배운 관절기는 상대방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면서도 치명상을 입히지 않는 완벽한 제압술이었죠. 정확한 지점을 타격해 신경과 근육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키는 기술이었습니다. 조봉식이 비명을 지르며 손에 들고 있던 소총 모형을 떨어뜨렸습니다. 아, 뭐야, 이 여자. 어디서 나타난 거야? 놔줘. 조봉식이 돌아보려 했지만 지훈은 이미 다음 동작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발 뒤꿈치로 조봉식의 무릎 뒤쪽 신경 집중점을 정확히 차서 그를 무릎 꿇게 만들었어요. 이어서 목 뒤의 급소를 눌러 그를 기절시켰습니다. 모든 동작이 3초 안에 끝났어요. 완벽한 연계 동작이었고 마치 사전에 연습된 것처럼 부드럽고 정확했습니다. 언니. 이은비가 놀란 표정으로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청소 아주머니였던 그녀가 순식간에 무장 강도를 제압한 것이었죠. 이은비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현실감이 전혀 없었어요. 괜찮아요, 이은비 씨. 이제 안전해졌습니다. 뒤로 물러서 계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봉식의 부하 둘이 상황을 파악하고 지훈 쪽으로 달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동료가 순식간에 제압당하는 것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어요. 이 여자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거든요. 이 계집, 감히 우리 형님한테 죽여버릴 거야. 첫 번째 부하가 칼을 들고 지훈에게 덤벼들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침착하게 그의 공격을 피하며 카운터 모서리를 이용해 그의 손목을 가격했어요. 정확한 위치를 타격해 신경을 마비시키는 기술이었습니다. 칼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지훈은 즉시 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상대방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것, 이것이 체격 차이를 극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어요. 두 번째 부하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그는 지훈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지훈의 경험과 실력은 그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20여 년의 실전 경험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707 특임단 출신 한지훈, 다시 작전을 개시합니다. 지훈이 작은 목소리로 말하며
전투 태세를 취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전사의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어요. 은행 안의 모든 구조물, 책상과 의자, 기둥과 벽면까지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전술적 도구가 되었습니다. 지형지물을 활용한 전투, 이것이 특임단의 기본 전술이었죠. 두 번째 부하가 조심스럽게 지훈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는 동료가 순식간에 제압당하는 것을 보고 경계심을 높였어요. 하지만 지훈에게는 그런 경계심도 별로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중하게 접근하는 상대일수록 예측 가능한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더 쉬웠죠. 특임단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적과 싸우는 방법을 배웠고 각각에 대한 대응 전술도 몸에 배어 있었어요. 어디서 배운 거야, 할머니? 태권도장이라도 다녔나? 아니면 합기도? 부하가 비아냥거리며 말했지만 지우는 대답 대신 행동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녀는 카운터 위로 몸을 날리며 부하의 머리 위로 넘어갔어요. 공중에서의 회전, 착지, 그리고 반격까지 모든 동작이 한 번의 호흡으로 이어졌습니다. 동시에 공중에서 그의 목덜미를 가격했어요. 이것은 파쿠르와 무술을 결합한 특임단만의 독특한 전투 기술이었습니다. 부하가 비틀거리며 균형을 잃었을 때 지우는 착지와 동시에 그의 발목을 걸어 넘어뜨렸어요. 바닥에 넘어진 부하는 일어나려 했지만 지훈의 발이 그의 가슴을 눌렀습니다. 정확히 숨을 쉬기 어려운 지점을 눌러 저항할 힘을 빼는 기술이었죠. 상대방을 무력화시키면서도 생명에는 지장을 주지 않는 완벽한 제압법이었어요. 움직이지 마세요. 더 아프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조용히 있으면 다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해치려는 게 아니에요. 지훈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 속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상대방을 제압했지만 불필요한 폭력은 사용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프로의 자세였습니다. 특임단에서는 최소한의 폭력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것을 배웠어요. 이때 창밖에서 몇 명의 시민들이 휴대폰으로 이 광경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강도를 혼자서 제압하는 중년 여성의 모습은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들은 실시간으로 SNS에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영화에서나 볼 법한 액션이 현실에서 벌어지는 것을 목격한 것이었어요. 와, 저 아주머니 뭐야? 액션 영화야? 진짜 대박이다. 진짜 실화야? 강도 3명을 혼자서? 믿을 수 없어. 이거 진짜야? 바닥에 엎드려 있던 고객들도 하나둘 고개를 들어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죽을 것 같은 공포에 떨고 있었는데 이제는 경이로운 표정으로 지훈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이를 안고 있던 젊은 엄마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고 나이든 할아버지는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기 어려운 광경을 목격하고 있었어요. 이은비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평소에 조용하고 다정했던 청소 언니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매일 아침마다 인사를 나누고 때로는 커피를 함께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던 그 평범한 언니가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니. 언니, 대체 어떻게, 이게 정말 현실인가요? 지우는 제압된 강도들을 확인하며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조봉식은 여전히 기절해 있었고 부하들도 꼼짝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녀는 은행 안의 모든 사람들을 살펴보며 부상자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이것도 특임단에서 배운 작전 후 정리 과정이었죠. 상황 종료 후 즉시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추가 위험 요소가 없는지 점검하는 것이 기본 절차였어요. 모든 분들 괜찮으세요? 다친 곳은 없나요? 놀라셨을 텐데 진정하시고
천천히 일어나세요. 이제 위험은 모두 지나갔습니다. 고객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놀란 표정이었지만 다행히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람은 없었어요. 이은비는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고 얼굴이 창백했어요. 아직 젊은 나이에 이런 위험한 상황을 겪은 것이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한 고객이 지훈에게 깊이 인사했습니다. 덕분에 목숨을 구했어요.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영웅이세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누구라도 그 상황에서는 그랬을 거예요. 너무 과찬이십니다. 지훈이 겸손하게 답했어요.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진짜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었어요. 다른 고객들도 하나둘 지훈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던 젊은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지훈에게 다가왔어요. 정말 감사해요. 아이가 있어서 정말 무서웠는데 덕분에 모두 무사할 수 있었어요. 이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것이었죠. 50대 초반의 김영사가 동료들과 함께 은행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베테랑 형사답게 상황을 한눈에 파악했어요. 하지만 예상과는 전혀 다른 광경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 신고받고 왔는데, 이미 정리가 다 됐네요?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강도 사건이라고 했는데. 김영사는 바닥에 쓰러져 있는 강도들과 침착하게 서 있는 지훈을 번갈아 봤습니다.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표정이었어요. 신고를 받고 급히 왔는데 모든 것이 이미 끝나 있었으니까요. 이런 경우는 그의 오랜 형사 경력에서도 처음이었습니다. 저기, 혹시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강도 사건이라고 신고를 받았는데 이미 범인들이 제압되어 있네요. 은행 강도들이 들어왔는데 이분이 모두 제압하셨어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마치 영화 같았어요. 한 고객이 흥분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김영사는 놀란 표정으로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대체 어떻게 하신 겁니까? 강도가 3명이나 되는데 혼자서 모두 제압하셨다고요? 정말 믿기 어렵네요. 그냥 운이 좋았어요. 상황이 잘 풀렸을 뿐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지훈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김영사는 베테랑 형사답게 뭔가 특별한 것을 감지했어요.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현장의 상황, 강도들의 제압 방식, 그리고 지훈의 침착한 태도까지 모든 것이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의 것이었어요. 혹시 특별한 훈련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경찰이나 군대 경험이 있으시거나. 김영사의 질문에 지훈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오랫동안 평범한 생활을 해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그녀에게 집중되어 있었고 이미 영상까지 촬영되어 퍼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벌써 이 사건이 화제가 되기 시작했고 언론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대체 누구십니까?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요. 김영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의 직감이 맞다면 이 여성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수십 년의 형사 경험이 그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깊은 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707 특임단 출신입니다. 한때 인간병기라고 불렸던 여자였어요. 지금은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지만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니까요. 순간 은행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707 특임단이라는 이름은 모두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였거든요. 하지만 그곳 출신이 지금 청소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쉽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 유명한 특임단에서 청소일로 생계를 꾸리고 있다니
현실과 이상의 괴리감이 너무 컸습니다. 정말이세요? 707 특임단이면 그 유명한 이은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정말 대단한 부대라고. 네, 정말입니다. 여군 최초로 투스타 사단장 후보까지 됐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일들이 다 과거 일이죠.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말이에요. 지은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쓸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과거와 현재의 평범한 삶 사이에서 그녀가 선택한 것은 평온함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이 일로 인해 그 평온함이 깨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김영사는 지은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이 모든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일반인이라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특임단 출신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당연한 결과였죠. 그 정도 실력이면 강도 3명 정도는 쉽게 제압할 수 있었을 거예요. 대단하십니다. 정말 대단해요. 707 특임단이면 존경합니다. 한 고객이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다른 고객들도 하나둘 지은에게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은비는 눈물을 흘리며 지은에게 다가갔어요.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였지만 감사의 마음은 컸습니다. 언니, 정말 고마워요. 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정말 무서웠어요. 그런데 언니가 그런 대단한 분이셨다니. 괜찮아요, 이은비 씨. 이제 정말 안전해졌으니까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지은은 이은비를 다정하게 안아주며 위로했습니다. 그녀에게는 과거의 영광보다 지금 이 순간 사람들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자신의 능력이 누군가를 보호하는 데 쓰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였습니다. 김영사는 강도들을 체포하며 지은에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조서 작성 때문에 연락드려도 될까요? 증인 진술도 필요하고 정당방위 확인도 해야 하거든요. 네,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협조하겠습니다. 필요한 건 뭐든지 도와드릴게요. 지은은 조용히 대답하며 청소 도구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어요.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은행 밖에서는 취재진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에서 촬영했던 시민들의 영상은 벌써 SNS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었어요. 청소 아주머니의 실체, 진짜 영웅은 따로 있다. 707 특임단 출신이 은행 강도 제압, 평범한 일상 속 숨겨진 영웅이라는 제목으로 영상들이 퍼져나갔습니다. 조회수는 순식간에 100만을 넘어섰고 댓글들도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와, 진짜 대박이다. 이게 바로 진짜 영웅이지. 평범한 곳에 숨어있는 영웅들. 707 특임단 출신이라는 소람 존경합니다. 라는 댓글들에 쏟아졌습니다. 해외 네티즌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영상은 국경을 넘나들며 화제가 되었어요. 언니, 이제 정말 유명해지실 것 같아요. 벌써 인터넷에서 난리예요. 기자들도 오고 있다고 하고 이은비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유명해지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살고 싶거든요. 이런 관심은 부담스러워요. 지은이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녁 뉴스에서도 이 사건을 톱 뉴스로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아나운서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 외곽의 한 은행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에서 707 특임단 출신 여성이 범인들을 제압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청소 용역 직원으로 일하던 이 여성은 인지를 위협하는 강도들을 순식간에 무력화시켜 시민들의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과거 707 특임단에서 인간병기라는 별명으로 불렸으며 여군 최초로 투스타 사단장 후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그런 관심을 피하고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여전히 청소복을 입고 은행에 나타났습니다.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가기를 바랐거든요.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은 부담스러웠지만 자신의 일상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평범함이야말로 그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었어요. 언니, 정말 출근하세요? 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요? 기자들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이은비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제 일이니까요. 어제 일은 특별한 상황이었을 뿐이에요. 오늘부터는 다시 평범한 일상이죠. 그게 제가 원하는 거예요. 지우는 평소처럼 청소도구를 들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담긴 시선들이었습니다. 고객들은 그녀에게 인사하며 감사 인사를 전했고 직원들도 새로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며칠 후 언론의 관심은 서서히 다른 곳으로 옮겨갔지만 그날의 기억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었어요. 특히 이은비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은행을 찾는 고객들도 지훈을 볼 때마다 그날의 일을 떠올리며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언니, 그때 정말 무서웠는데 언니가 나타나서 구해주셨을 때 정말 영화 같았어요.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이은비가 말했습니다. 그런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평범한 일상이 가장 소중한 거니까요. 특별한 일보다는 평범한 하루하루가 더 값진 법이죠. 지훈이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한 달 후, 지훈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인식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청소 직원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 숨어 있는 진짜 영웅으로 기억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영웅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때로는 화려한 무대 위에서, 때로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말이죠. 한지윤처럼 과거의 영광을 뒤로하고 조용히 살아가면서도 필요한 순간에는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나설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바로 진짜 영웅들입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그런 영웅들이 우리 곁에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며 위기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특별한 옷을 입지도 특별한 능력을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필요한 순간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와 실력을 가지고 있을 뿐이죠. 그리고 그런 평범한 영웅들이 있기에 우리의 일상은 더욱 안전하고 따뜻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웅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옆에서 평범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